초등학교 때 막 애들이 나보고 닥치라고 했는데. 오늘은 학교 얘기예요. 학교 얘기. 연애했어요.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전 사춘기 안 하고 싶어요. 귀찮아요, 사춘기. 막 엄마 마음대로 되냐? 엄마한테 추정거리기 귀찮아요. 그러다 근데 맞아요. 조용히 해봐.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냉정하고 가장 차분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춘기는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거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럼 사춘기가 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 니들이 처음에 태어나잖아. 태어나면은 말도 못하고 물 상관없냐? 뇌물이다. 보면 대박. 야 여기다 여기 물이거든. 이 욕심꾸러기 돼지야. 너는 선생님이 그 과자 하나 먹는다고 그 진짜 난리. 야, 이거 과자 한 또기에 1,000원이야. 이거 전체가 1,500원인데. 너는 하여튼 야 조용히 해. 그래서 니들이 태어나면 갓난아기잖아. 갓난아기면 말도 못하고 엄마 젖이나 우유병에 우유를 먹으면서 크잖아. 그리고 니들이 돌이 지나고 2살, 3살이 되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교감이 생기고 또 말도 배우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돈. 아니 그렇게 어렸을 때 학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였어? 떼쟁이. 낚시. 장난감 없는 거. 엄마도 있고 학원도 있고 장난감 없는 것도 있고 또 뭐야? 낚시. 야, 너 깊이 들어갔다. 야, 너 왜 이렇게 멀쩡해 보이냐? 야, 넘어갔어. 야, 너 좀 쉬어라. 말고. 얘는 진짜 하나는 지금 다 갖고 있네, 방금. 왜? 근데 그러다가 그때는 모건이가 말한 것처럼 엄마 아빠가 사실은 세상에서 니들을 키울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잖아. 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 그런데 그러다가 니들이 지금 나이 또래 정도 되면 엄마 아빠만 있어. 이제 친구들도 있고 다른 것들도 보여. 다른 데도 모르죠. 그렇지. 엄마 아빠도 물론 아직 여전히 중요하지만 친구들도 되게 중요하고 또 니들이 게임도 되게 좋아하게 되고 TV나 유튜브 다양하게 또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니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말이라면 뭐 별 의심 없이 들었단 말이야. 엄마가 이거 해, 아빠가 이거 해라 그러면 네 하고 하든가 하기 싫어요 뭐 그냥 떼쓰고 뭐 이러다가도 그냥 그게 다련히 하고 그냥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지금 나이쯤 되면 엄마 아빠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야. 불만 아닌데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용돈은 더 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불만과 요구사항이 생겨. 그럼 그게 바로 사춘기인데 사춘기가 생기게 되는 이유가 뭘까?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혈액 빠르게 분비가 되서 빠르게 부르면 미친 거야 이렇게? 미친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니들한테 제일 중요하게 얘기한 것들이 뭐 해야 된다고 했어? 생각. 띵! 근데 사춘기가 되면 니들이 그렇게 주위 환경들을 좀 짜증스럽게 귀찮게 또는 피곤하게 느끼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니들이 생각이 커진 거야. 그만큼 옛날에는 뭘 먹어도 뭘 입어도
어디를 놀러 가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 이러고 와 맛있는 거다 뭐 과자다 뭐 이러고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이제는 과자를 줘도 저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뭐 태기가 얘기했듯이 아 허니버터칩 저거 일본 가면 훨씬 더 맛있는 게 있던데. 일본보다 여기가 훨씬 맛있어요. 저거 3개 다 싫어요. 아니 고마워 다행이야. 저 근데 cep초만 하여튼 좋아해요. 다 어디 갔어? 이거 다 먹었어요. 전 이거 2개만 먹었어요.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먹는데 여전히 맛있어요. 아 들어. 아이고. 야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오늘 수업의 주제 아주 중요한 얘기야. 야 먹기만 해. 얘기는 하지 마.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니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당연히 있을 거니까 니들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일단 그런 거,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동의는 공감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네. 응? 네. 태기는? 너는? 모건이는? 그러면 봐봐. 니들이 이제 생각하는 힘이 많이 자랐단 말이야. 키만 자라고 힘만 자란 게 아니라 생각하는 힘도 많이 자랐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하는 힘이 많이 자랐을 때 니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활용해야죠. 생각하는 힘을 네. 뭐 어떻게 활용해? 공부할 때도 쓰고, 놀 때도 쓰고, 음. 게임할 때도 쓰고. 그래 어떻게 보면 민준이가 좋은 얘기를 했는데 니들이 생각한다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니들한테 굉장한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야. 에너지. 심지어 니들이 생각을 조금 의미 있게 생각을 잘 할 수 있게 됐다는 거는 니들이 어찌 보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게 좀 의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니들이 훨씬 좋은 게 보이고 훨씬 편한 게 보이고 훨씬 맛있는 게 보이고 훨씬 재밌는 게 보이니까 그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 나 주위에서는 그걸 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 맞아요.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들은 어때? 짜증나고 빡쳐요. 열받고 빡치고 아니 미쳐버리고 싶겠지. 그러니까 뭘 어때? 엄마 아빠 말 들어 안 들어? 안 돼요. 잘 안 믿게 다 되잖아. 5%만 들어요. 그리고 오버치 깔았는데. 그리고 또 뭐해? 짜증내잖아 니네. 맨날 짜증내고 또 어떤 땐 좋았다? 어떤 땐 삐졌다가 막 니들도 니들의 기분 상태를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가 되기가 되게 쉽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니들한테 사춘기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 각자 그런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사춘기의 증상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 저는 항상 느껴요. 오버치를 선언하는데 계속 안 써줬어요. 아 그럼 모두 사춘기가 된 건 맞네. 근데 이렇게 그렇게 근데 박수 한번 쳐. 박수. 성의 있게 쳐. 박수. 왜 박수 쳤겠어? 니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생각의 역량이 많이 커진 거를 축하한다는 의미로 박수를 친 거고 그래서 오늘은 과자 턱을 선생님이 준비한 거야. 니들이 다 다 사춘기가 먹었어요. 여기 이것도 먹어 이 돼지야. 돼지 인정. 쌤이 그 낚시 처음으로 돼지라고 말했어. 아, 2번째지? 맛을 잘 안 느껴지는 거 나만인가? 어? 뭐? 하여튼 다음 밀가루 먹는 거. 다음. 그래서 그런 니들 역량이 커진 니들의 두뇌 역량을 니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요새 니들 하루 일상을 한 사람씩 얘기를 해봐. 니들이 사춘기인 건 느낀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니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어떤 짜증을 어떻게 내고 또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얘기해 보라고. 누가 먼저 얘기해 볼래? 먹지만 말고 이것들 선생님도 아까 뭐라 그랬어? 니들 의견을 들을 시간이니까 그래 보고 얘기해봐. 하루 일상 말하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어봤잖아. 니들이 생각하는 역량이 커지다 보니까 엄마 아빠도 짜증나고 학교도 짜증나고 게임 못해서도 짜증나고 짜증나는 게 되게 많잖아.
그런 것 때문에 학교 생활이 어떻고 지금 네 생활이 어떤 것 같다라고 네 스스로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 너의 마음 상태, 너의 생각 상태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야기해보라고. 저는요 학교 생활은 별 지장이 없어요. 어? 별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다고? 근데 그냥 애들이랑 치고받고 뭐 진실방하고 가끔마다 무슨 어떤 방 들어가서 무슨 장기자랑도 하고 혼자서 쉬는 시간에 저희 만약에요 사물함 옆에 조그만한 그거 있거든요. 그좀한 요따만은 여기 이 정도 되는 좀 조그만한 공간 있어요. 거기다 잘못한 일 있을 거서 심판받고요. 심판받게. 정확히는 그러니까. 오늘 칠판까지 이 물로 막 이제 막 얼굴다 뿌리는. 그건 거기 안 나. 그러니까. 얘 오늘 아침 저한테 했어요 여기. 아니야 나 꼬한테 묻는 거야. 내가 꽃이냐? 아니야 못생기지. 저는 저희고 학교 생활에 그냥 그렇고 느낀 점도 별로 없고요. 그냥 짜증 내는 거랑 짜증 내는 거밖에 없고 그냥 엄마한테 불만이 있는 거 그냥 좀 오버워치 좀 사줬어요. 아빠 짜증나고 그 선생님이 얘기한 그 말의 그 핵심은 뭐냐면 니들이 짜증나고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잖아 지금.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잘 조금 좋은 방향으로 니들의 생각하는 역량을 잘 키울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네가 아직 너를 잘 못 들여다보는 거지. 뭐거나 보면 봐라. 네가 되게 까불까불하고 산만하고 정신이 없는 거는 너 스스로도 인정하잖아. 얘가 팩트를 찌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인정하잖아. 그런데 생각이 커지면 너도 모르게 네 행동이 맞나? 나 이거는 너무 바보 같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야 되고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이러지?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왜 안 해주지? 열받는데? 그런 생각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친구들은 왜 이러지? 그런 생각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너는 지금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선 떠오르기는 하는데 그걸 네가 어떻게 관리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만 내고 어우씨 짜증나 열받아. 기회되면 욕도 하고 친구들하고 싸움도 하고 니들 태기가 아니라 모건이뿐만이 아니라 니네 4명 다 그럴 거야 아마. 지금은 니들 머릿속이 갑자기 확장돼가지고 와 이것저것 막 드는 생각도 되게 많고 좋아하는 생기고 걱정도 많이 생기고 짜증도 많이 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니들 머리가 어떻게 보면 뜨거운 불 같아. 그래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막 이러니까 그러면 니들이 지금 사춘기라고 하고 막 미친놈처럼 막 그렇게 되고 그거를 관리를 잘 못하면 중2병이라고 들어봤어? 중2병? 중2 정도 되면 그런 그 불안정이 극에 달아서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야. 이사람은 가장 무서운 병이 중2병이라고. 초사병을 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니들이 스스로 선생님이 여기서는 그렇잖아. 에센시벨 클래스에서는 띵킹 스토리지도 쓰고 미니 다이어리도 쓰고 니들을 스스로 생각을 니들이 글을 쓰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주잖아. 미니 다이어리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뭐? 미니 다이어리요. 그건 더 줄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열심히 쓰면 쓸수록 니들이 더 안정감 있게 니들 머릿속에 피어나는 여러 가지 짜증스러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 걱정들, 불만들 이런 것들을 조금 가라앉힐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오늘은 좀 공부 얘기도 공부 얘기지만 니들이 조금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이나 좀 변화가 니들은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고
시간을 보내겠지만 그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되게 니들한테는 힘든 시기일지도 모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리고 선생님이 또 니들한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는 니들이 씨앗이라고 그랬잖아. 씨앗. 모건이도 태기도 미나도 민준이도 다 씨앗이야. 씨앗이 어떻게 되지? 봄이 되면? 나무요. 나무가 돼 갑자기? 씨앗이? 붐! 나무가 돼? 씨앗에서 새싹이 딱 올라오잖아. 꽃이 피고 나무가 되고. 근데 꽃이 피고 나무가 되는 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일단 딱 보면 씨앗에서 이렇게 새싹이 파랗게 올라온단 말이야. 그 새싹을 보면 어때? 귀여워요. 밟고 싶어요. 귀엽고 예쁘고. 그럼 나쁜 놈들은 밟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사춘기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막 파괴 본능 내지는 막 이렇게 화가 난다 막 이런 여기서 말 들어봤는데. 그런 상황이 되는데 봐봐. 그런데 지금 현재 니들이 학교 가고 집에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니들은 지금 씨앗에서 뭐가 뿅 새싹이 새 잎이 뿅 올라온 아주 작은 새싹인데 학교도 그렇고 뭐 집에 가도 그렇고 자꾸 니들한테 어떻게 피어나고 어떻게 뭐가 되라라고 자꾸 되게 많은 요구들을 해. 사람들이 그렇잖아. 여기 SNC 웰카스에서만 니들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지. 보통 학원 가면 뭐해? 야 문제 풀어 단어 외워 문제 풀어 단어 외워 그거 하잖아. 그게 뭐냐면 새싹인데 이제 꽃잎 하나 아니 새싹 하나 삐고 올라왔는데 거기다 대놓고 야 빨리 열매 맺어 빨리 사과 만들어 빨리 감 만들어 이러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힘들지 그렇게. 근데 선생님은 안 그렇잖아. 니들이 조금 잘 이렇게 올라와서 니들의 생각하는 힘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잘 만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니들한테 뭘 해라가 아니라 니들이 새싹이 올라온 걸 좀 느껴라. 니들이 생각하는 힘이 좀 생긴 거를 한번 스스로 좀 느껴봐라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런 생각하는 힘이 올라왔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사용해야지. 그거를 무조건 사용하려고 할 필요도 아니고 올라온 생각하는 힘을 니들 스스로 튼튼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 그게 뭐냐 하면 글을 쓰는 일이야. 글을 쓰는 일. 오늘 시쓰기 생각밖에 없어요. 네, 씻었어요. 그러니까 띵킹 스토리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니들 감정적으로 니들 그 마음속에 올라오는 다양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띵킹 스토리에다가 띵킹 스토리지에다가 좀 정성껏 조금 차분하게 앉아서 조금 정리를 해봐. 그러면 니들의 지금 한참 잘 커지고 있는 생각하는 힘이 훨씬 더 멋지게 곧게 말라 죽지 않게 잘 이렇게 커져 나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생각은. 그래서 가끔 니들이 미쳐가는 상황을 경험하게 돼. 지금도 태기하고 모건이는 지금 테이블 밑에서 미쳐가고 있잖아. 두 다리가. 아니에요. 쌩 지랄하고 앉았는데 이것들이. 밟았어. 야. 얘가 먼저 쳤어요. 다리가 닿은 거야. 야. 네. 지금 그런 시간이야? 아니요. 하여튼. 너는 계속 먹. 그래서 나는 그래서 여기 올 때는 퇴근하네요. 앞으로 벌써 퇴근해요? 칼퇴근. 6시 퇴근이잖아. 꿀잡이군. 너는 학교를 넣어주세요. 네.
다음 내일하고 모레 올 수 있는 저요? 니네 셋은 올 거 아니야. 허수니까 그러니까 이모티 내일도 하시더니. 오고 모레도 오잖아. 근데 저 연축성 개꿀. 왜? 내일 늘 수도 있어요. 치과 갔나요? 저 이거 뺄 수도 있나요? 교정 좋겠다. 그래. 이거 다 그럼 국어 시간 있잖아요. 어. 생방 갔는데 실해지네. 그래서 지육법으로 우리 반은 막 동물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비유법이랑 지구법 운유법으로 막 실릴 때 우리 반은 막 동물원이다 이렇게 쓰고 막 오목처럼 양이랑 뭐 사자 이런 거 쓰고 막 남같이 순하고 이렇게 막 썼는데 이렇게 해도 되죠? 괜찮지? 지금 운유법이랑 지구법이랑 니네 이거는 이제 네.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답을 주면 예. 은유법하고 직유법하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뭐 같이. 은유는 은유하게. 은유와 비유의 공통점은 비유법이라는 거야. 그럼 비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야지. 비유는 어떤 대상이 있잖아. 뭐 원고를 그러니까, 뭐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단 말이야. 그 이성을 어떤 사람은 오 나의 태양이요. 진짜요? 오 나의 태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 나의 달. 해. 뭐 모건이 같으면 오 나의 칙촉이요. 이거 이제 아니에요, 좋아하는 저는- 과자니까 정말 게임이요. 오 나전 게임이요. 오나이 그러면 봐봐. 오나이 귀신. 야, 니들이 선생님이 얘기했어. 이성적인 역량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능력은 갖춰지고 있어, 니네. 생물학적. 인간으로서의 니들이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이성적 역량은 갖춰지고 있다고. 고로 어떤 대상을 다른 것으로 비유한다. 비유한다. 그런 게 이게 빗대서 말한다는 거야. 아, 젓가락 같은 다리. 그러면 봐봐. 거기서 이제 은유하고 직유의 차이는 뭐냐면 은유는 뭐뭐 같은, 뭐뭐처럼이라는 직접적인 대상과 비유하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거야. 젓가락 같은 다리. 그러면 다리라는 대상을 젓가락이라는 것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 표현해 준 거잖아. 그런 표현법을 직유법이라고 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거. 은유는 뭐냐면 은유적.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이게 뭐 그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은 호수. 아, 근데 호수 같은 내 마음 하면 그건 직유가 되지. 근데 내 마음은 호수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은유가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직접 뭐 호박 같은 내 얼굴 하면은 직유가 되겠지. 근데 내 마음은 호박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은유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를 영어로 바꿔서 얘기해 보면 봐봐. 영어에서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이 있었는데 그거 기억해? 네. 아니요. 기억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한정적 용법이 바로 직유법이야. 못생긴 껌네. 얼굴. 기억나. 이렇게 하면 뭐뭐한 얼굴 하면. 근데 얼굴은 못생겼지만 맞아. 마음은 예쁘다. 아니요. 이렇게 하면 나를 봐. 그거는 직접적으로 서술해 준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수식해 준 게 아니라 그거를 풀어낸 거잖아. 그렇게 되면 은유가 되는 거야. 은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비유해 주는 건 같지만 그 비유의 방식이 직접 해주느냐 간접적으로 서술해 주느냐에 따라서 직유법과 은유법이 나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명확히 알 수 있겠지, 구분할 수 있겠지. 네. 정확. 정확. 분명하게. 무슨 말인지. 생각가 되게 잘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근데 이런 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니들의 머리를 믿으라는 거야. 니들의 머리를 믿으라. 공부를 하다 보면 니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게 뭐야?
수영. 응? 수영. 수영이야. 시험. 아 시험이지. 근데 시험도 만나지만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만나는 거는 단어가. 자신 없어. 하기 싫어. 그런 거 아니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재밌고 하면 할수록 신난다 이런 사람은 없어. 하면 할수록 하기 싫고 하면 할수록 짜증나고 그렇잖아. 근데 사실은 봐봐. 아무리 재밌는 게임도 어느 정도 그 이상을 하면 재미가 없어져. 하기 싫어져요. 그런데 근데 니네는 공부는 더 하기 싫기 때문에 그나마 게임을 더 죽으라고 한단 말이야. 아 맞아요. 심지어 PC방 가서 6시간, 9시간, 우와. 엄청 12시간, 재밌겠네. 24시간, 근데 48시간. 선생님 어떤 사람이요 48시간 동안 어떤 40대 노인네가 아니 40대 아저씨가 게임하다 죽었어요. 그래,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여기 너무 안 되시면 그게 여기 사실은 사람의 뇌라는 것 자체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버리면 이성을 잃는다 그러잖아. 아, 난 지금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 브레이크를 잡는 게 없어. 그러니까 봐봐, 니들이 사춘기라고 막 감정적으로 막 열받는다고 막 폭력적으로 막 하고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러는 거를 니들이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오늘 잘 볼 수 네. 있을까? 오늘 다르죠. 아, 수영. 아니 지금 수업 중. 잘능못 봐? 네. 응이지. 근데 오늘 다 못 보겠죠? 누가 그래서. 못 보겠어. 그쵸? 네 얼굴이 나 오늘 못 본다고 해야지. 난 봤다고 해야지. 니때 봤다. 야, 잘 들어봐. 그러니까 니들 스스로를 공부하는 니네 모습을 니들이 이렇게 밖에서 한번 보듯이 한번 봐보라고. 모건이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하는 행동과 하는 말을 네가 냉정하게 네가 배우였고 네가 연극을 하는데 너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네가 관객이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라고. 그럼 어떨 것 같아? 되게 부끄러울 수 있어. 아니 모건이뿐만 아니라 니들 다 마찬가지야. 니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니들이 배우라고 생각하고 니들이 밖에서 관객이 된 상태에서 니들이 한 짓거리들을 떠올려봐. 그러면 어때? 어우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근데 심지어 안 부끄러울 수도 있어. 안 부끄러우면 사이코패스가 소시오패스야. 소시오패스가 뭐예요? 이상한 거. 나밖에 모르는 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 사이코패스라는 거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거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걸 못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소시오패스도 봐봐, 이런 행동들을 네가 한번 보란 말이야. 동생한테 소시. 그러면 너 나중에 네가 어른이 돼서 또는 지금보다는 다른 시점에서 네가 이렇게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근데 심지어 네가 그걸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신병원 가든가 감옥에 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야. 사이코패스가 감옥에 가요? 당연하지. 정신병원 거지. 너는 근데 여기서 왜 그 머리 끄댕이를 갖고 내 머리끝 내가 좋냐? 잡아. 그러니까 니들은 지금 뭐야? 사람이야. 사춘기야. 사춘기는 항상 지랄을 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지랄이 니들한테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 그리고 니들이 야 누가 막 지랄을 해. 큰 길가에서 막 지랄을 해. 그러면 사람들이 와 재밌다 그러겠어? 그럴 수도 있어요. 너 뭐야 더러워 그러겠지. 그리고 그 지랄하는 그 사람 본인은 어때? 좋겠어? 좋겠어? 지랄하는 사람이? 힘들겠지. 힘들어 엄청. 페북스타는 뭐예요? 아니야. 페북스타는 나름대로. 깜빵스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니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그런 니들의 그런 불안정한 지금을 잘 조금 지혜롭게 넘기려면 니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항상 조금 띵킹 스토리지나 미니 다이어리를 열심히 써서 니들 거를 니들이 지금 에너지가 넘쳐나는 건 분명하거든. 에너지가 많이 생기고 있는 건 분명하니까 그 분명한 에너지들을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렇잖아. 니들이 어떻게 보면 핵발전소하고 똑같단 말이야. 와우, 우리가 핵이야. 와우. 핵발전소인데 핵발전소에 그 원자로 관리를 잘못해서 뻥 터지면 어떡해? 와우, 핵. 모든 사람 가지고. 대재앙이 벌어지겠지. 그러니까 니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조금 좀 잘 다스릴 수 있게 조금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어? 니들의 지금 기분 상태를 니들이 마음을 띵킹 스토리지에 담아놓는 거. 그게 되게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 올 때는 항상 띵킹 스토리지를 선생님한테 먼저 보여줘. 네. 알았니? 네.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항상 띵킹 스토리지를 항상 가까이 하고 선생님한테 보여줘. 자기 기분을 적어요. 마이 필링. 고등학교에서 이모티. 심하다. 아니 이게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숙제하듯 적으려면 안 적어. 적지 마. 선생님은 니들의 솔직하고 진지한 니들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지. 니들한테 야 억지로 생각을 짜내서 해 그런 거 아니잖아. 띵킹 스토리지는 자연스럽게 니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다양한 이미지를 니들만의 언어로 편안하게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상황에서 적어보도록 노력하는 거야. 근데 그런 활동들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니들이 어른이 되거나 나중에 수능 보러 딱 시험장에 들어갈 때 니들이 떨지 않아. 그런 연습을 하면 말도 안 돼. 아니야 정말 안 떨어.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되게 차분하게 니들 앞에 쫙 있어. 그럼 되게 가슴 떨리고 설레는 일이잖아. 쿵쾅쿵쾅쿵쾅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띵킹 스토리지나 이렇게 글로 니들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니들이 아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건 또 어떤 때 영향을 미치냐면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잖아. 인생을 살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싶은 이성과 내 마음을 고백할 때, 또는 일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니들이 정신줄을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거야. 정신줄을 꽉 잡고 있을 때. 그렇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냐 얘들아? 그렇다면? 그거 내 거야. 뭐예요? 진짜 머리만 붙어요? 네, 머리 명리. 머리를 그래서 묶는다고요, 선생님이? 선생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끈 묶는 머리를 데서 이렇게 묶을 그렇게 머리카락 떨어졌어요. 응? 머리카락 떨어졌어요. 머리 잘랐지. 진짜요? 머리를? 딱 봐도 머리 잘랐어, 머리. 하여튼 그래서 니들한테 띵킹 스토리지를 많이 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공부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그리고 내가 아는 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우등생이야. 이미 알아 뭐나? 너도 미나도 우등생이야. 벌써. 네, 일본쌤한테 찍혔어. 어? 맞아요. 알겠어? 국어쌤한테 찍혔어. 그러니까 일본쌤 찍히던 말던 니들은 이미 미술쌤. 상당한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고 상당 수준 문제는 뭐 푸는 건 기본이고 되게 니들 걸로 만들어서 생각할 수 있는 힘들이 이미 많이 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해.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했지. 성실함, 관심 고민.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해. 응? 니들이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니들이 하루가 되게 행복해져. 잠잘 때 되게 뿌듯하게 하루를 잘 수 있을 거야.
아 오늘도 나 되게 열심히 살았다. 요즘에 농구하거든요. 밤에 10시부터 10시까지. 어? 농구 10시부터 10시까지? 11시. 새벽까지? 나 저번엔 12시부터 1시까지 했어. 선생님, 오늘 내가 온 이거 시간이다 드디어. 어? 농구하면 키 커지는데. 야 그리고 저 뭐야 질문할 거 있어? 전 다 했어요. 저도요. 저는 뭐 지금 이걸 갖고 와주지. 모건이 질문할 거 없어? 바로 사위입니다. 와, 저희가 책이 정말 아름답군요. 자유의 생각 나왔어요. 랜드마크를 배웠거든요. 랜드마크가 재밌겠다. 대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나이 뭐 대표는 막 양산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적도랑 안 돼. 위도 그다음에 적도가 뭐 북방위섬, 북극, 남극 이런 걸 배웠어요. 세경갑이. 그걸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지구의 그 적도랑 위도랑 막 본초사우선 새로 공격. 많은 걸 바로 배웠어요. 위도. 새로 왜 이렇게 사이가 두껍니? 저희 주문은 안 무거운데. 난 이만인데. 에? 그거라고? 어. 에? 30원. 야, 네 얼굴이 몇 배냐? 오빠가 나보다 얼굴 크거든. 오빠 아빠 헬멧이랑 비슷하잖아. 헬멧? 그게 질문이야? 넌 아빠 플러스 엄마. 그래서 오늘 살찌게 갖고 왔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중에서 제일 어렸어. 어련하시겠어. 잠깐. 어려운 선생님이 말로 해도 될 것 같아. 나 봐봐. 아까 니들이 오기 전에 태기가 그런 말을 했어. 지구계가 뭐예요? 지구계. 지구계. 저 태양을 물었어요. 넌 태양계. 내가 뭐라고 대답했지, 태가? 지구 안에 있는 뭐든. 구성 요소. 응? 구성 요소. 구성 요소가 식물권, 그거. 나 저번에 배웠어. 물, 땅, 바다, 하늘. 하늘, 공기, 기체, 무력. 공기. 그다음에 사람, 나, 우리나라 밖에 있는 그 지구 밖에 있는. 나, 송민아. 근데 외권이라고 했지? 기권, 외권, 내권, 직권, 직권, 수권, 수권. 생물권. 아니야. 지금 이제 지구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텐데, 봐봐. 지금 민준이가 니네 다 같이 사회를 배우잖아. 네. 사회 중에서 지리를 배운 것 같아. 어때요, 지리? 지리라는 게 뭐냐면 그 지리. 땅이 미치는 여러 가지 의미 또 영향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곳은 지리적으로 어떤가 그런 거를. 근데 봐봐, 지리를 왜 공부하게 되느냐 하면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환경적으로 추운 것도 우리가 보일러를 틀어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서 추위도 이길 수 있지. 더울 때는 에어컨을 켜가지고 시원하게 해서 편하게 살 수 있지. 또 높은 곳에 올라갈 때는 또 멀리 이동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 자동차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갈 수가 있게 됐지. 그리고 또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지? 농사. 먹고 사는 문제를 농사를 우리가 직접 짓지 않잖아. 그리고 수입. 농사를 우리가 어떻게 지어? 땅을 고르고 땅을 고르고 소를 이용해서. 아니 씨앗을 받고 요즘에 모내기를 하고. 야 요새 누가 소를 쓰냐? 기계. 봐봐, 미국이나 이런 진짜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들은 헬리콥터로 씨를 뿌리고 헬리콥터로 요즘 막 드론으로도 한대요. 드론으로. 그러니까 드론이 헬리콥터랑 똑같은 거지. 그렇게 인간 보고 자꾸. 과학 기술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런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은 지형이라는 게 그렇게 큰 영향을 사회에 그만해 하지마.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이야. 크게. 근데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농사를 지으려면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 네. 땅도 땅이지만. 그리고 농사가 잘 되는 땅과 농사가 안 되는 땅이 나눠진단 말이야. 마르니까. 그러면 그때는 먹고 살 게 농사 짓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형이 되게 중요했다고. 거기에다 또 한 가지
땅만 있으면 뭐해? 비가 안 와. 그럼 어떻게 돼? 겨울에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그 습해도 안 돼.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조선시대에 그런 것 때문에 지구 내부적으로 땅의 모양, 땅의 형태 그런 걸 지형이라 그래. 지형이라 그러고 또 그 지형에서 농사를 잘 짓게 되기 위한 기후라 그러잖아. 날씨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기후와 지형을 알아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고 농사가 잘 되는 곳과 잘 안 되는 곳. 시베리아나 이런 그 추운 곳 같은 경우는 농작물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 곳에 알맞는 농작물을 재배하려고 하겠지. 아니면 그게 효율성이 없으면 선생님 주로 한번 가시죠. 주로. 저기 조용히 해. 니네 그거 알아야 돼. 오늘 민준이는 배탈이 나서 난데 저래요? 아픈데도 왜 미쳤잖아 그 사람. 괜찮은데. 나 맨날 안 그러잖아. 배탈이 나는 조용히 해봐. 할 거야. 야 너라 잘해. 똑바로 안 앉아 있어 성목아. 민준이는 심지어는 오지 말라 그랬는데도 오겠다 그래서 온 사람이야. 그것만으로도 나름대로는 칭찬받을 만해. 저도 그런데 왔어요. 어? 나쁜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걸 배우는 게 질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민준이 교과서에 나온 게 지도를 보는 법 그런 게 나왔어. 지도가 뭐 어떤 영향을 주고 지도 내에는 등고선이라는 것도 있어. 등고선이 있어서 등고선이라는 게 뭐냐면 땅 모양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그 다음에 그 하늘의 느낌을 표시하는 기압선이라고도 있거든. 그거는 하늘의 공기 덩어리가 어떻게 형성돼서 어디가 고기압이고 어디가 저기압이고 어디가 날씨가 좋고 어디가 날씨가 안 좋고 그리고 또 지구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 그리고 지구는 미나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전을 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한단 말이야. 특히 자전축이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계속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태양 에너지를 받는 그 양이 달라져. 그래서 그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거 모양으로 우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결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가면은 태양한테 받을 수 있는 일사량이라 그래. 태양 에너지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위도, 적도라고 하는 지점은 항상 대부분 태양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게 되고 극지방은 상대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낮아지고 춥겠지 당연히. 그래서 북극과 남극이 생기는 거고 상대적으로 적도 지방은 어떻겠어? 항상 북을 보고 끓는단 말이야. 적도 근처에 있는 데. 그리고 적도 근처에 있는 곳들은 그래서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게 사막 기후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사막은 왜 그래? 비는 안 오면서 모래만 비는 안 오고 맨날 쨍쨍하니까 물이 다 하늘로 올라가겠지. 대신에 바다가 있는 곳에서는 바다에서 수증기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증발돼서 하늘에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어느 일정 높이가 되면은 비가 돼서 와르륵 간단 말이야. 그래서 열대 우림 지역에 보통 보면 스콜이라고 그 단시간 내에 2-3시간 만에 엄청난 그 소나기가 내렸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가 확 개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 재밌겠다. 그리고 거기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적도 지방은 덥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 더워요. 반팔 입고 다녀요. 그렇지. 게을러. 그래서 대부분 동남아도 그렇고 선진국이 못돼. 기술 문명이 발달이 잘 안 돼 있어. 그리고 많이 보통 그 지형적으로도 열대 우림이라 그래. 그래서 항상 덥고 습하기 때문에 식물들이 엄청 잘 자라. 그래서 아마존 밀림이라든지 그런 그 열대 우림 기후가 형성이 돼. 그래서 뭐 니들한테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 적도 저압대라고 있고 뭐 편서풍이 있고 무역풍이 있고 또 뭐 계절풍이 있고 이런데 그런 걸 니들한테 다 설명하기는 조금 니들도 좀 애매할 거니까 그거는 그렇고 일단 니들이 알아야 될 거는 교과서에서 언급된 거는 위도가 있어. 지도가 동그랗잖아. 네. 지도가 동그라니까 그거를 가로로 잘라서 표시를 하는 걸 위도라 그러는 거야. 세경가위. 어? 세로, 경도, 가로, 위도. 그러니까 가로는 위도고 세로로 이렇게 나뉘는 거는 경도가 돼. 제가 노도. 적도는 지구를 정 가운데 잘랐을 때 이 정 가운데 부분을 적도라 그러는 거야. 세경가위만 외워두면. 그런데 봐봐봐. 위도와 적도는 무슨 역할을 할까? 센터가 어딨니? 니네 봐봐. 수직선상에서 그래프상에서 뭐가 있으면 좌표를 찍을 수가 있어. XY. 그게 뭐야? 그걸 뭐라 그래? XY. 좌표. 순서쌍이라고 그래. 순서쌍. 너왜 그러면 안 혼자서 돼요. 따돌이 때려? 사회대리죠. 순서쌍이 좌표를 구성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내가 삐삐삐삐 제가 지금 조난됐습니다. 북이 몇 도고 뭐 경도가 몇 도입니다. 북이 뭐 135도고 뭐 경도가 뭐 700 근데 그러면 엄청 크지 않아요? 그 하나씩. 아니 그게 1도가 360도로 이렇게 나누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아. 경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와우 벌써 6시 30분. 왜 이렇게 많이?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위도와 경도는 어떤 지도상의 어떤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중요한 또 좌표가 된다고. 좌표가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위도가 높아져.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 기후는 일반적으로 추워지고 그 다음에 고위도로 가면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누어져. 맞아요. 그리고 네, 맞아요. 북반구에는 땅덩어리들이 많이 존재하고 남반구에는 대부분 바다가 많이 존재해요. 바다가. 그래서 해양이 많이 존재하는 게 남반구고 남반구에서 그 큰 대륙 이름이 뭔지 알아? 남아메리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대륙. 그게 이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가 있고 뉴질랜드가 있고 옷이 시드니. 그런 데가 남반구에. 그래서 근데 그걸 알아야 돼. 남반구는 북반구하고 계절이 반대야. 맞네. 그래서 북반구가 겨울일 때 남반구는 여름이고 북반구가 여름일 때 남반구는 겨울이고. 선생님 크리스마스는 남방구에서 어떻게 해요? 남반구는 그냥 썸머 크리스마스 비키니 수영복 입고 이러는 거지. 안돼. 산타클로스는 어떻게 해요? 산타클로스? 남방구. 반티. 그건 나는 잘 몰라. 어떡하라고. 쉬고 싶어. 선생님 쉬는 시간 좀 주세요. 쉬는 시간 없고 오늘은 다이렉트로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몇 시에 끝나요? 7시 전에 끝나겠지. 쉬는 시간 있어봐야 니네 떠들고 난리 칠 거 근데 아니야. 저 지금 손이 너무 더러워요. 정보적이야. 그럼 5분 동안 손만 씻고 와. 예. 좀 많이요?